오랜만에 등장. 안녕. 하이 하이. 안녕 다원. 하이 크리스. 저는 운동 끝나고 씻고 좀 이따가 잠깐 밥 먹으러 나가서 머리도 제대로 안 말리고 머리도 제대로 안 말리고 나가려고. 다들 뭐 하고 있어? 안녕. 안녕. 내가 오늘 화장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해해줘. 화사기 안녕. 스카이 안녕. 모두들 안녕. 웹툰 보고 있었어? 어떤 웹툰? 응. 지금 꼬박꼬박 졸고 있어? 내가 지금 머리도 제대로 안 말리고 되게 굉장히 부시시한 스타일 지금 그렇게 한데 오니하이 안녕. 지금 운동을 끝나고 씻고 뭔가 이제 잠깐 밥 먹으러 나가는데 메이크업 하기는 귀찮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우리 봉봉이들이랑 인사 한번 하려고 켰지. 저승식당이라는 재밌는 웹툰. 오, 재밌겠다. 뭐 먹을 거야? 모르겠어. 아직 안 정했는데 아마 뭐 먹지? 뭐 먹을까? 모르겠어. 안녕. 아 근데 나는 사실 항상 봉봉이들한테 이렇게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나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 그치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라이브를 키지 않으면 더 많이 못 보여주니까 아쉬워서 내가 켰어. 2달 만에 라이브 시청이야? 아이고야, 어떡하면 좋니. 다크 신이 나겠다. 신이 났어. 준비 안 된 모습도 힘든데 웽. 아 뭔가 더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안녕. 아무튼 지금 너무 예쁘다고? 그래? 다행이지만 메이크업을 못해가지고 제대로. 뭔가 하다가 안 하니까 좀 그래 내가. 안녕. 안녕. 야 지금 운동 끝나와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수척해요. 씻고 대충 준비해가지고 머리도 아직 제대로 안 말렸어. 안 말랐어. 보여? 크크크. 그 뭐냐. 안녕. 오늘 천국의 계단을 너무 처음부터 그 내추럴 머스트 타고 다행이다. 야 언니 안녕. 생머리 사랑해. 이 젖은 내 이 정리되지 않은 머리도 괜찮니? 안녕. 오늘 천국의 계단을 제가 초반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내 눈 좋아해줘서 고맙다. 이게 뭔가 나는 실제로 생눈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몰라, 요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카메라 있을 때도 난 생눈으로 많이 다녔거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카메라에 생눈이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화장 안 하면 부끄럽네. 옛날엔 나 진짜 생얼로 사진 많이 올렸는데 그냥 오니 그 자체가 사랑한가 보다. 고맙다. 나 사랑한다. 그 뭐냐, 아무튼 무리를 해가지고 초반에 너무 스타트를 빡세게 했더니 그 뒤에 후반에 가면 갈수록 너무 막 지치는 거야. 이제는 쌩얼이 부끄러워. 부끄러워. 네, 미흡한 모습까지 부족한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우리 봉봉이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Hello from Japan. Hi.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가 항상 유산소를 먼저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천국의 계단 시작부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도 꿋꿋이 오늘은 좀 무리해가면서 했긴 했거든요. 하려고 했던 걸 안 하기가 싫어가지고 최대한 지키고 싶어서 제가 목표했던 운동들을 다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끝나고 나와서 거의 기절이었어요, 저. 입술이라도 더 발라야겠다. 부끄오니. 너 자꾸 놀릴래? 근데 다크 진짜 라이브 방송에 오는 거지 오랜만이네. 너라서 생얼이든 메이크업이든 다 좋았다. 다른 사람이면 아니었겠지만. 츤데레들. 아이고야, 무리하지 말라규. 아니 그게 몸이 너무 막 혹사돼서 아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거 알죠? 기진맥진. 제가 원래 운동 끝나고 막 헤 이러고 나가는 거 싫어요. 내가 오늘 운동을 끝나더라도 되게 막 뭐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몸은 그러려고 애를 썼으나 마음은 너무 기진맥진인 상태로 집을 돌아갔습니다. 오늘 너무 귀여운데? 그래? 다행이네. 우리 이쁜 오니가 아니라 오니를 좋아한다고. 고마워. 다들 어떻게 이쁜 말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공부해? 학원이 있나? 난 헤헤 하고 나가는데 갈 때마다 잠깐 정신을 잃는 현상을 느껴. 헤헤 하고 나가는데 정신을 잃는다고? 그럼 안 되지. 괜찮은 거야? 그럼 안 되죠.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건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헉헉하는데 예쁜 말 학원 한 달 13만원 주고 다니고 있어. 너무 예뻐. 이쁜 애한테 예쁘다고 말하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 난 뚜벅뚜벅 안 돼. 항상 넉나간 채로 헬스장 나. 근데 나도 헬스장을 진짜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나 같은 회원님들이 항상 헬스장을 나갈 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거의 진짜 넋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신줄 이렇게 부여잡고 있다 이걸 놓은 표정으로 다들 나가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긴 한데 난 그래도 좀 더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운동인이니까 더 씩씩하게 나가야지 이런 게 있거든.
언니만 보면 예쁜 말 자동으로 나오는데. 어머.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가 봐. 런닝머신 달릴 때 최대 14, 15로 속도 내서 달리기도 해. 진짜 빡세게 하시네요. 저는 사실 그 유산소를 저도 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옛날만큼 감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이제 제가 먹었던 음식이나 염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빼내려고, 그리고 약간 웜업 겸사 땀을 한 번씩 흘리는 거거든요. 그 땀 흘리고 나서 개운함도 저는 되게 좋아해서 그 유산소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유산소를 좀 많이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 하지도 않고 빡세게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더 살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저도 옛날에 그 런닝머신을 그 거의 빡세게 뛰었다가 걷고 빡세게 뛰었다가 걷고 빡세게 뛰었다가 걷고, 이거를 또 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걸로도 경사로도 했었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천국의 계단이 좀 더 저한테는 수월한? 아니면 사이클. 이제 그 여성분들, 자꾸 제가 기준을 여성분들한테만 이렇게 줄 수가 없는데, 제가 남자의 이런 운동 전문적인 게 아니어서. 근데 제가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찌고 갑자기 살이 빠졌을 경우에 몸이 이제 큰 지방들이 빠지지만 그런 군살들이 있잖아요. 옆구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허벅지랑 이런 종아리 얇아졌는데 무릎의 위에 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각조각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각조각 빼줘야 할 때 사이클이 진짜 좋아요. 사이클을 타면 너무 오래 탈 필요도 없고 그냥 짧게 세게 달렸다가 천천히 달렸다가 세게 달렸다가 천천히 달렸다가, 이거를 세게 달리는 열심히 제일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2분 정도 갔다가 1분은 제일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분 지나면 다시 2분 동안 제일 빠르게, 그리고 다시 1분 쉬고, 이거를 한 30분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무릎 윗살 그리고 허벅지 이 살에 되게 좋아요. 온이는 보통 운동 몇 시간 함? 예전엔 저는 그 천천히 느긋하게, 그리고 중량도 많이 안 치고 맨몸 운동을 더 위주로 많이 했었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전에는 제가 최대 헬스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밥 먹고 씻고 또 잠깐 쉬다가 운동하고 이럴 정도로 저는 진짜 거의 헬스장에 살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맥시멈 이제 1시간 반 안 되게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20분? 10분? 20분? 짧으면 50분? 이렇게. 대신에 예전보다는 좀 더 강도나 이제 횟수를 늘려서 짧고 굵게 빡 하고 나와요. 대신 그렇게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도 좀 하면 나중에 샤워할 때 상체가 뻘컵 많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헉. 저는 지금은 진짜 50분에서 1시간 20분 안으로 끝내는 편인데,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돌려요. 잠깐 쉬기는 하죠. 왜냐면 그 숨이 너무 차 있는데 내가 똑바로 또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몸이 흐트러지면 또 그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언니도 뻘컵 중이야? 아니요, 저는 벌컵 중은 아니고 이 몸을 유지를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근육량을 조금 더 늘리면서 예전보다는 쉐입을 좀 더 이렇게 잡는 걸 하는 거죠. 저는 그 펄컵이나 살을 빼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저는 이제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각주사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는 빼고 어디는 안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각조각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부분은 안 빠지게끔,
어디 부분은 좀 더 빠지게끔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운동은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운동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면서 제가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운동을 한 지가, 그치만 이걸 하면서 점점 10년 이상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운동은 진짜 꼭 해야 한다. 난 전날 좀 먹고 그 지방을 태우기 위해 빡세게 유산소 운동하거든. 그것도 되게 좋은 그건 것 같아요. 전문가 같다. 교수님 맞는 듯.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죠. 그래서 저같이 좀 더, 특히나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한다든지 그거를 조금 더 건강하게끔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걸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물론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헬스장에 가면 선생님들 계시고 트레이너분들 계시고 막 이렇게 인바디 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카메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슬림하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카메라에 사진을 찍혔을 때나 영상에 찍혔을 때 좀 더 이쁘고 슬림한 몸매가 나오는지, 그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조각조각 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내 몸을 이렇게 촬영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경험하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카메라 눈으로 봤을 때를 좀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돌들은 체중수가 낮으면서도 근육은 잘만 만들더라. 보통 근육만 만들면 몸무게는 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방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 분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타고나게 지방량이 낮으신 분들이 있고 지방량이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의 어느 정도의 미미한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하는 게 유산소 운동이랑 비슷하긴 하단 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린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산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지방이 좀, 대부분들 어쨌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중이 낮은 만큼 지방도 어느 정도 낮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조금만 해도 잘 생기는 이유가 지방이 낮아서 그래요. 지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근육이 막 생겼다 보다 근육이 잘 비치는 거죠. 지방이 적으니까. 전 교대 근무에 너무 바쁜데 건강검진 결과 보고 충격 먹어서 최근에 운동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번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오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 좋아, 바사가.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래하면 그것도 칼로리 소모가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영을 할 때 음파 호흡하시잖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흡, 부하, 모든 운동 이렇게 호흡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운동에 자극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영할 때 음파 하는 것만 해도 힘들죠. 숨 차고 막 엄청 막 버닝이 된단 말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건 숨을 빠르게 쉬고 후 이렇게 빨리 뱉는 거. 그러니까 굉장한 칼로리 소모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하면 우리가 과호흡 증세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들이마시고 뱉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머물거든요. 저도 옛날에 노래를 너무 연습을 많이 했을 때 과호흡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했는데, 왜냐, 우리가 춤을 추면서 숨을 더 깊게 들이마시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하고 빨리 들여 마셔야 되거든요. 노래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뱉는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몸에 힘도 들어가죠. 근데 노래도 하죠. 그리고 그 느낌도 살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호흡이 더 많이 나가. 그러다 보면 또 들이마시는 양이 적죠. 내쉬는 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게 과호흡 증세가 올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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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러닝 빡세게 달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노래 한번 해보세요. 칼로리 소모가 엄청납니다. 정말 정말. 에너지, 칼로리 소모, 그쵸. 칼로리 소모도 되겠고, 이 모든 전신의 에너지를 다 써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돼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아이돌 분들도 그 상태에서 그랬다가 죽겠다 사람이. 그쵸. 근데 그 가수분들이 라이브 연습하실 때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뛰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뛰면서 런닝이나 이런 거 뛰면서 노래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춤을 췄을 때 흔들리잖아요, 음이. 근데 이 음을 흔들리지 않게끔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운동할 때 코로 숨을 쉬어야 호흡이 부족하지 않는데 노래를 하려면 부득이하게 입으로 호흡이 돼서 더 숨이 찰 거라서 노래하면서 춤도 추는 라이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이세요. 원래는 코로 숨을 쉬어야 깊게 갈비뼈가 열리면서 배까지 복부로 호흡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춤을 추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노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템포가 빠릅니다. 그러면 코로 숨을 깊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딜레이가 돼서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템포에 맞춰서 노래를 빠르게 부르려면 어쩔 수 없이 입으로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그만한 팁이 있다면 입이랑 코랑 같이 들이마셔요. 이렇게. 그래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안녕.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돌 연습생 분들이 다 얘긴데.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진짜 막 뭐 명강이었다. 아니 뭐 아이돌 분들이 진짜 너무 쉽게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려워요. 댄스 가수도 아무도 하는 게 아니지. 호흡이랑 노래도 조율이 되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맞죠. 댄스도요. 우리 댄서분들 계시잖아요. 댄서분들도요. 진짜 춤을 잘 추고 못 추고의 그 차이도 호흡으로 나뉘어요. 몸을 되게 가볍게 잘 쓴다. 이 사람은 몸을 되게 잘 쓴다 하는 게 이 춤을 추는 게 우리가 막 멈추라고 하잖아요. 스탑, 스탑, 스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춤을 추는데 이 절도 있는 안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절도 있는 안무를 하려면 호흡이 또 중요해요. 신기하죠? 진짜 호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뛰면서 군가 부르는 걸 합니다. 네네. 그 군가를 부르면서 다들 힘드시잖아요. 물론 더 많은 무거운 짐을 들고 배낭을 메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군화도 무거울 거고 군복도 무겁고 배낭도 정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또 크게 막 지르면서 불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정말 그 에너지 소모가 있나요? 칼로리 소모가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됩니다. 아주 많이 됩니다. 배낭은 안 매 그냥 뛰면서 노래. 그래요? 옛날에 배낭 메고 뛰지 않았나요? 그건 걷는 거다. 미안해요. 그거는 걷는 거였네요. 배낭을 메는 거는. 근데 그렇게 뛰면서 부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에서. 왜냐면 군화는 어쨌든 군화도 무겁잖아요. 물론 가끔씩 가다 저희 무대 의상 중에서도 무거운 옷들이 있어요. 신발도 엄청 두꺼운 워커라든지 통굽의 워커라든지 그런 걸 신었을 때 너무 힘들죠. 급송 행군이라고 해서 군장 메고 빠르게 걷는 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칼로리 소모와 에너지 소모는 아주 많이 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뭐랄까, 우리가 기준의 운동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운동 루틴이 뭐 30분 정도 유산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하고, 마무리를 30분 유산소 하고 끝.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반복을 했다고 가정하에 그렇게 똑같이만 운동을 하면 그 이상의 소모는 없어요. 그게 뭐랄까, 그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우리는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더 점점 운동량의 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춤도, 노래를 하는 것도 한 곡만, 그러고 보니 다은님 셔츠 작년 4월 16일날 입으셨던 그 셔츠 맞죠? 맞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맞아요, 그 옷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지 나? 아무튼 그 운동량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 게, 그 춤도 한 곡만 췄을 때 옛날에는 에너지 소모가 엄청 났는데 그 한 곡만 똑같이 계속 추면은 나중에는 적응이 돼요, 몸이. 그 몸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 노래 그 양에 맞춰서. 근데 그 이상을 불러야, 더 이상 연습을 해야 칼로리 소모도 에너지 소모도 된답니다. 유지인 거죠. 똑같이만 하면. 운동량을 점점 늘리고 중량을 점점 올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살 빼기 겁나 힘드네. 맞아요. 살 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살 빼고 나면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살 빼는 게 초반에 너무 힘들고 어렵죠.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완성본의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듯이 살 빼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 근데 오니야 몇 시에 가야 돼? 저는 지금 8시 14분이니까 전화 오면은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다이어트 했지만 하루에 한 끼 먹고 밥 한 그릇만 먹고 야식 간식 다 끊고 운동했지. 진짜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네. 하루에 한 끼 먹고 밥 한 그릇만 먹고 야식 간식 다 끊고 운동하는 게 진짜 독하신 거거든요. 저도 그래봐서 알지만 살은 빠졌지만 신경 예민해지고 면역력이 엄청 약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보조식품제를 잘 챙겨 먹어야 해요. 그 초반에는 진짜 살이 막 빠지고 내가 사실 그 사람들의 이 사람의 5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식욕이 필수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식욕을 억제를 하는 거는 원래 사람들이 필수로 느끼는 그 욕구를 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사람들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면역력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고요. 띵동띵동. 핸드폰 연락 와가지고 나 빵 못 잃어. 저도 빵 못 잃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밀가루 안 넣은 그 빵을 많이 먹었었어요. 맞습니다. 보조식품제 그렇게 많이 챙겨 드셔야 되고 비타민들도 같이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요즘엔 보조식품제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짜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저도 가끔씩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제가 가끔씩 올리잖아요. 스트레스. 보조식품제거든요. 영양제인데 그거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빵이 적색육보다는 건강에 좋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식단을 했냐면요. 진짜 강하게 빼야 할 때, 그거를 제가 거의 한 1년간 유지를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아침에는 바나나를 먹어요.
바나나랑 요거트랑 견과류를 먹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렇게 한 팩으로 파는 견과류 있잖아요. 그걸 다 먹으면 돼요. 가끔씩은 요거트에 비오트 같은 거나 그릭 요거트에 부어서 이렇게 막 먹기도 하거든요. 비오트 정도의 요거트 양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 양의 견과류 넣고, 뭐 그래놀라가 있으시다 하면은 아주 소량만 넣고 그걸로 먹고, 저는 이제 바나나 하나 혹은 닭가슴살 하나 이렇게 먹고, 점심에는 사과 반쪽 먹고 요거트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닭가슴살 하나 지금 섞인 것 같은데 닭가슴살 하나, 계란 2개인데 노른자는 빼서 계란 2개, 그 다음에 닭가슴살 하나, 그 다음에 너무 배고프다 하면 요거트를 하나 더 먹었고요. 그렇지 않다면 스킵을 했고요. 대신에 간식으로는 그 에너지바 있죠. 우리 그 칼로리 굉장히 낮은 에너지바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먹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시는 것들로. 근데 설탕 뭐 들어가 있는 뭐 캐러멜 마키아토 막 이런 거 말고 커피, 녹차, 우롱차, 뭐 우롱티, 뭐 이런 티 종류로 많이 먹었었어요. 팥차, 호박차 막 이런 거, 즙 이런 것들로 먹었고, 그래도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 싶을 때는 그 계란을 하나만 먹어요. 노른자 다 포함해서 그것만 먹으면 끝. 그렇게 저는 1년을 버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편의점 가서 구매했던 그 내역이 뭐랄까 진짜 똑같아요. 구매했던 그게 똑같아서 다크 안녕 잘가. 운동하는데 적당한 카페인도 도움이 되죠. 그럼요, 버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는 게 안 좋지만 카페인을 막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카페인을 운동하기 전 30분 전이나 15분 전에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하네요. 구매했던 돈도 많이 들었을 때 맞습니다. 다크님 특급 전사 인증 기대할게요.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고, 남성분들은 좀 더 잘 챙겨 드셔야겠죠? 대신에 저는 프로틴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밥도 안 먹었어요. 저한테 그나마 유일한 탄수화물이라고는 닭가슴살, 밥 대신 닭가슴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 때 있죠.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이어트 중이고 식단을 지켜야 돼. 근데 밖에서 나가서 먹는 날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먹어야 돼. 그런 날에 메뉴를 어떻게 선정을 하냐,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괜찮습니다. 너무 양을 막 많이 드시지 않는 이상, 막 진짜 막 폭식을 해서 막 드시지 않는 이상 적정량의 샤브샤브는 아주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샤브샤브. 두 번째, 닭갈비. 닭갈비 생각보다 다이어트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닭갈비를 먹고 거기 안에 야채들이 있어요. 양배추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떡보다는 양배추 이런 채소들을 더 추가해서 채소들 위주로 먹으면서 닭갈비를 먹으면 훨씬 좋습니다. 샤브샤브 먹을 때 칼국수나 죽은 금지. 무리하게 너무 탄수화물을 확 줄이시는 분들한테 현기증이 오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시지 않기 위해서는 칼국수는 패스를 하더라도 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먹는 게 비슷해요. 거기에 프로틴만 하루에 80g 정도 늘리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오니 샤브샤브 야채 먹잖아. 저는 야채를 더 좋아해서 그래요. 고기보다 저는 물에 담가 먹는 고기보다는 저는 채소를 더 좋아해서 채소를 고기 양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과장님 팩폭 자제 좀요. 교수님 열강 중이신데.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저는 이제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야채를 정말 좋아해서 먹는 거예요. 오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치만 쌈장, 고추장, 된장 패스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 무염 마요네즈 있어요. 저칼로리 마요네즈가 있거든요. 비건 마요네즈. 그 정도 아주 소량 정도는 괜찮습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도 먹기가 싫어서 그 타바스코 소스 있잖아요. 그 타바스코 소스는 여러분 다이어트 효과가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많이 먹어도 돼요. 핫소스는 타바스코 소스는 많이 먹어도 되거든요. 저희 옛날에 헬스 선생님도 아 그거는 많이 드셔도 된다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거는 저는 닭가슴살을 거의 절여 먹었어요. 그럴 정도도 먹었어가지고 오이, 파프리카, 뭐 삶은 달걀 이런 것들 다 찍어서 그거 먹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너무 염분을 확 줄여버리면 어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절한 염분을 추가로 드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일반식에는 사실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 먹는 음식 안에도 염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소금하고 후추 정도만 간하는데 쓰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소금이랑 후추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만 했죠. 재미없었죠. 내가 잘 아는 것들은 너무 열심히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 지루했으면 미안해. 너무 재미있어요. 다행이네. 근데 이런 거 알아두면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진짜 도움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너 디톡스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요. 연락도 많이 오고. 맨날 식단하다가 가끔 김치 못 잃어요. 아 그럼요. 치팅데이 때 김치찌개는 필수죠. 아 그리고 닭가슴살 너무 질려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닭가슴살이랑 참치랑 그 참치 기름 쫙 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랑 닭가슴살이랑 섞어서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 잘게 부셔지거든요. 그거랑 계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전처럼 해 드실 수 있어요. 다른 소금이나 후추 조금씩만 간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 눌러가지고 올리브 오일 뿌려서 그 반죽해가지고 그 구워주시면 전처럼 돼요. 그렇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나트륨 폭탄이지만 참을 수 없죠. 한국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제가 진짜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으려고 많은 연구를 했었어요. 뭐 물론 저보다 더 엄청난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나름 제 식단에 너무 진심인 사람이라 식단을 지키고 싶어서 그 식단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이런 것들 레시피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오니 헬스 브이로그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꿀팁들이 공유하는 아이돌 오니 말고는 어디 있어. 아 글쎄요. 엄마 발로 쳐버렸어. 궁금해 하셔 주신다면 뭐 저는 언제든지 공유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저 보면은 그 그릇에다가 오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국자에다가 이렇게 계란 풀어서 수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랑 부추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거든요. 부추도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서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 닭가슴살은 물에다가 넣어서 삶아서 그리고 그 닭가슴살 위에 계란은 수란으로 그 수란 터트려가지고 닭가슴살이랑 같이 먹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산균은 필수로 꼭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요즘에 효소를 먹고 있어요. 효소를 이제 먹고 있는데 아직 효과를 제대로 뭔가 느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좀 더 먹어보려고요. 안녕. 아무튼 뭔가 좀 색다른 식단을 원하시면 색다르게끔 먹으면 진짜 좋습니다. 요새 고양이들한테도 유산균 먹이라서 알아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저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산균 이렇게 조그마한 트릿으로 된 거 있어요. 사냥류로 되어 있는 그 간식인데 저는 그걸로 이제 대신해서 유산균을 먹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라이스 페이퍼 다들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워낙에 이제 흔하게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올리브 오일 두르고 라이스 페이퍼 깔고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닭가슴살 혹은 참치 넣어서 이렇게 부침개처럼 해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요새 고양이들한테 오 좋아 보여요. 유산균이 뭐죠? 네? 바삭씨 유산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글 유산균을 뜻을 모르는 건가? Hi Alex. 진짜 저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맛있는 거 해 먹을 수 있어요. 하이. 외국인인 척 잘해줬냐. 저 그래서 아직도 냉동 닭가슴살 많아요. 그 닭가슴살 볶음밥도 많이 해 먹고 옛날에 오트밀도 자주 먹었어요. 오트밀. 프로바이오틱스. 예스. 억울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잠시만요. 그리고 또 뭐 있지? 식단? 먹을 수 있는 게? 유산균 잘 안 먹어서. 유산균 먹어야 되는데. 유산균은 먹어야지, 바사가. 그 두부면 있잖아요. 저는 한참 이제 밀가루 킬러지만 너무 면을 먹고 싶은데 그 면을 못 먹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부면을 사가지고 먹었어요. 두부면에 뭐 오늘 하루는 뭐 라면을 먹고 싶은데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떡을 먹으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낀다. 밀가루를 먹으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두부면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부면이나 아니면 그냥 두부 넣어서 그 두부만 저는 이렇게 먹었었어요. 양배추나. 아무튼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응원합니다. 파이팅. 뭐 먹지 나 밥? 저 두부 러버라서 허거에도 두부 종류별로 다 넣어 먹는데. 좋다. 저도 두부 좋아해요. 옛날에 두부를 그 도시락 싸고 다녔을 때 두부를 이렇게 그 버터나 오일 없이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먹고 했었어요. 저 정말 다이어트 진심이지 않았어요?
다이어트에 진심이었고 식단에 진심이었고. 두부는 맛있지? 맞아. 두부랑 또 나 뭐 싸가지고 다녔지? 파프리카랑 닭가슴살, 계란. 진심이라서 오히려 좋아. 근데 제가 진짜 효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저도 어쨌든 10kg를 감량했잖아요. 그걸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믿고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양배추 하니까 생각난 건데 2019년도에 우주소녀 도쿄콘 따라갔을 때 시부야에 있는 이자카야를 갔는데 기본 안주로 양배추를 주더라고요. 근데 무슨 간장 베이스의 소스랑 같이 주는 게 너무 맛있어서 양배추를 2통을 먹었어요. 아 진짜? 얼마나 맛있었으면. 안녕. 얼마나 맛있었으면 2통이나 먹었겠어. 저는 스키야키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야채를 진짜 좋아해요. 야채랑 이렇게 곁들여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나. 샤브샤브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에 반 통씩 주는 건데 3번 리필했어요. 대박. 아, 난 그래서 뭐 먹지? 다들 저녁 뭐 드세요? 언니는 운동이나 다이어트 얘기할 때 엄청 진지하게 알려줘서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해? 아래가 잘려서 안 보인다. 아, 마음을 생겼지. 샤브샤브 스키야키 허거 다 좋아요. 저도요. 저도 샤브샤브 스키야키 허거 다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녁은 닭찌찌요. 닭가슴살 화이팅! 여러분, 저 이제 곧 가야 합니다. 밥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요.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다음엔 더 이쁜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석에 라방은 좋았어. 안녕. 여러분들 해피 추석입니다. 해피 추석. 조심해서 명절 보내시고 귀가도 조심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추석 끝나고 또 아주 재밌게 마구마구 봅시다. 여러분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명절. 연휴. 기왕 나가서 먹는 거 진짜 맛있는 거 드세요. 알겠습니다. 안녕.